안녕하세요.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노동법 2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법 1보다는 노동법 2가 훨씬 좀 쉽다라는 느낌? 왜냐하면 노동법 1 관련해서는 지금 개별법 관련해서는 워낙 개정되고 또 바뀌는 법들이 많고요. 기타 법령에도 몇 개가 등장해요. 기타 법령에서 10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노동법 2는 좀 심플하죠. 일단 노동법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근로상권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죠. 부당노동행위 좀 더 나오고. 그리고 기타 법령 해봤자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각각 하나 정도, 뭐 교원법 같은 특별법에서 한두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한 4~5문제 나오는 거 빼고는 거의 노조법 하나에서 단일로 일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것 같아요. 내용도 좀 더 쉽고. 그런데 이제 물론 실무에 가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업무는 요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험으로 접근할 때는 좀 더 심플한 것 같다. 우리 교재 분량을 보더라도 분량도 훨씬 좀 적어요. 그래서 일단 노동법 1이라는 큰 언덕을 넘어오셨기 때문에 노동법 2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챕터 1 총설인데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일단 천명하면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어떻게 다른지 좀 이렇게 나눠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히 밑줄 거 위주로만 보고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첫 번째 끝에 보면은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보호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이 정도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취업 중인 현재 존속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미취업자의 향후 존속하는 개별관계 난다 보시고요. 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자, 개별적이 32조라면 여기는 몇 조? 두 번째 줄에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의 보호를 헌법적 근거 수권으로 하고 있다. 이거 2개 정도만 줄 그어주시고요. 2개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두 번째 줄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집단적 노사관계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존재를 전제로 하죠. 뭐 근로자가 일단 사용자한테 고용돼서 근로관계가 없다, 채용관계가 없다 그러면 노조 등이 근로관계 유지 개선을 위해서 단체 교섭하는 게 무의미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 있고 동그라미 2번도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법정함으로써 국가가 이에 직접적으로 간섭 개입하는 거라면 이에 반하여 이렇게 슬러시 좀 해주시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조건의 내용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질을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로 보장해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교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간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뭐 주는 문장 정도로 대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조금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동상권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동상권 뭐죠? 첫 번째 줄 단체권, 단체교섭법, 단체행동권을 말하는 거다. 밑에 거는 그냥 쭉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고요. 먼저 단결권입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라 함은 자, 밑줄 쭉 그으세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제 뒤에 우리 챕터 2가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결권과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 있어요. 이거 조금 대별해서 보는 거 정도로.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시면은 현행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뭐 이거 2개가 같냐 어쩌냐,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은 별개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주체 한번 보시죠. 단결권은 근로자죠. 결사의 자유는 국민. 목적은 단결권은 경제적 목적.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목적, 권리의 본질, 단결권은 생존권이다. 결사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자유권으로 봅니다. 대상, 단결권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자, 소극적 권리,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소극적 권리는 뭐예요?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냐 그러면 자, 결사의 자유는 이런 단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단결권에는 이런 소극적 권리가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뭐 관련해서 판례 문제들도 있는데 그건 기출이나 문제 등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 달기하기 일반론적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개별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 먼저 개별적 단결권은 뭘까요? 근로자 개인이 뭐 노동조합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집단적 단결권은요. 노동조합 자체가 당해 조직 유지 확대, 다음에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집단적 단결권. 뭐 양자의 관계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올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자, 4번 양가로 4번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단결 강제 인정법인데요. 요거는 조금 보셔야죠. 자, 적극적 단결권.
아까 단결할 권리, 뭐 당연한 적극적 권리로 당연한 거고요. 제목만 줄 그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소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않을 권리인데 아까 우리 봤던 거, 결사주에서 잠깐 봤던 건데요. 먼저 기억에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할 거냐, 일반적 단결 강제 인정 여부 이렇게 놨어요. 뭐 이거 인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우리는 판례로 정리하겠습니다. 판례로. 자, 판례 이미 밑줄을 쫙쫙 그어놨죠. 자, 단결하지 않을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된다. 그렇지만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가 결론이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적극적 단결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단결 강제, 단결 강제를 부인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헌재의 입장이에요. 자, 제한적 단결 강제 인정 여부, 이제 우리 법에 유니언샵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한적 단결 강제 일단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정 노조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결 강제다. 단결 선택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거다. 일단 소극적 단결권은 일반적으로 단결할 거냐 말 거냐 좀 큰 카테고리에서,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제한적 단결 강제는 특정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까지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갔죠. 이에 대해서도 긍정설, 부정설이 나뉘는데 우리 역시 판례로 정리할게요. 단결 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권리 조정에 따른 것이라면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뭔 소리예요? 단결 선택권 일부 제한되더라도 본질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 단결 강제하는 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요. 뒤에 유니온 슈업 조항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뒤에서 나오겠지만 개념만 좀 미리 살펴보고 갈까요? 단체 교섭권이란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교섭할 권리란 교섭만 하고 끝나요? 우리 결국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교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섭을 체결할 권리를 포함할 권리를 포함한다. 포함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자, 단체 행동권은 뭐죠? 단체 교섭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 상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노동쟁의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실제 액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다. 그래서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노동상권의 상호관계, 상호연계설 두 번째 줄에 여기만 밑줄을 그어 놓으시되 뭐가 중심이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단결권이냐, 단체 교섭권이냐, 보통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데, 자,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결국 우리가 단결하는 이유도, 다음에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도 단체 교섭해서 이 단체 협약 체결해내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 단결권을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도 어쨌든 단체 교섭을 해서 이 단체 협약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안 됐을 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 행동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다라는 거고요. 자,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줄 그어진 데만 좀 볼까요? 노동상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으로 보아서 단체 교섭권을 목적된 권리로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다. 밑에 건 그냥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단체 행동권이 수단적 권리로 이렇게 인정이 돼서 좀 범위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다수적인 판례도 이렇게 본다라는 거. 그 박스에서는 밑에 것만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요적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상권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냐 보시겠습니다. 자, 대법원. 자, 노동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측면이 강한 것. 그래서 세 번째 줄 생존권적 입장을 보였다. 같은 법원이라도 헌법재판소는 보시면 두 번째 줄 자유권이라고 본 것도 있고요. 이거 적극적인 실제 보행에서 국가의 개입이 기본권이라고 같은 혼합선의 입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적, 그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막 틀린 문장보다는 주는 문장으로 주로 나오니까 법적 성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노동상권의 주체입니다. 주체. 그냥 이건 쭉 한번 다 줄을 그으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로자 개인. 근로자가 단결체가 이게 주체가 되죠. 사용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죠. 노동상권의 수권 받는 거는 이제 근로자,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니까. 근데 사용자도 사용자 단체를 결성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결사의 자유인 의 행사 결과인 거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단체 교섭을 수행하는 거는 근로자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는데 그 상대방에 불과한 거지. 그리고 그런 사용자의 직장 폐쇄도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응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로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로자 개인은 단결권 보유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체 교섭권, 행동권에 대해서는 보유의 주체가 될 뿐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어쨌든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은 노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유의 주체이자 행사의 주체. 우리가 이제 당사자, 담당자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가시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선은 원래 그런 것. 자, 노동상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대국가적 효력은 자유권적 효력, 그다음에 생존권적 효력, 아까 법적 성질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요. 자유권적 측면은 뭐예요? 부당한 간섭하지 말아라, 배제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있는 거고 국가 권력이 만약에 이런 걸 침해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자, 생존권적 측면은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노동상권 행사를 국가가 보여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자, 국가가 정당한 노동상권 행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를 확인시켜주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입법해 주는 거 다 이런 생존권적 측면에서 발효된 것이다 라는 거. 자, 대사인적 효력 이것도 역시 대사용자에 대한 효력과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효력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대사용자적 효력이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우리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러죠.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자, 다른 근로자가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 이것도 있는 거죠. 뭐 노동조합 설립 운영하려고 하고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 방해하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노동상권 침해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인정이 된다. 뭐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 뭐 인정 여부에서 직접 적용서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 줄부터 그 첫 번째 줄 있으나 다음부터 줄 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의 대사인적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매개로 해서 사용자 등 사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노동상권의 제한 및 한계 보겠습니다. 먼저 내재적 한계가 있죠. 헌법 33조 1항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자주적인 단체 교섭 이런 것 노동상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 노동상권을 향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니은의 내재적 한계 목차를 따로 잡아놨는데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 성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다른 기타 특별 법령에서 제한들이 있어요. 자, 공무원법 보시면 공무원노조법 보시면 이제 쭉 밑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일단 헌법 33조 2항에서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체 노동상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뭔지를 하나씩 볼게요. 먼저 공무원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나와 있다. 그래서 A 보시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어떤 외무행정, 외교, 정보관리. 다음 C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이런 사람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요. 나에 보시면 공무원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체에서 결렬될 때 이때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진호에 안 가고 중노위로 가죠. 어느 한쪽 양쪽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보시면 여기다 밑줄 그시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기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한다.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이제 그 노조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무원 중에서도 가에서부터 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업무? 서무나 업무, 뭐 기밀 업무, 경리, 물품 출납, 노무자 감독 업무, 국가보안시설 경비 업무, 승용자동차, 구급차 운전 이런 사람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된다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공무원에는 우정직 공무원을 대체해서 채용된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라는 거 가로안까지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아예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인사법 이런 사람들은 노동상권 행사하면 어떤 국가의 치안 보안하고 직결되는 어떤 직업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법이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공무원법 준용하는 청원경찰도 노동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교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가 뒤에 따로 보겠지만 여기서 일단 체크하시는 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어떤 데 가서 보니까 이 지문을 교원은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던데 이거는 틀린 지문이겠죠. 이렇게 광역, 지자체 단위로도 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육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보시고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 단체 행동권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상 수단으로서 중노위의 조정, 강제주행 중재 절차가 적용된다. 자, 3번이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만 제한이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기억, 법률이 정하는 주요 동그라미,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동그라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도 할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때 또 다르게 좀 한 번 더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니은에 두 번째 줄 주요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의 동그라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단체 행동권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줄 보시면 따라서 밑에 다음 줄 보시면 이러한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자만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직접 생산하고 직접 관련된 자 거기에만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노동상권의 제한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쭉 넘어와서 이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실 수 있어서 자, 일반 법률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도 가능해요. 자,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이런 기본권 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37조 2항상의 일반 법률 유보 조항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죠.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뭐 긴급재정 경제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노동상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밑줄을 안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도 일정한 한계를 갖춘다. 왜? 노동상권이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이런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권리. 하지만 이때도 이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노동상권의 전면적 부인 안 되고요. 본질적 내용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도 밑줄을 안 그었어요. 일단 총소는 좀 두루뭉술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살펴볼 거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법 위에서 공부하겠구나. 이 정도를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